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최근 시장이 하루는 좋았다가 또 하루는 쉬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미국의 경제의 양대축이라고 불리우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이 간밤에 모두 좋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 호조는 국채 금리의 상승 그리고 지수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최근의 혼란스러운 시장, 오후장에 어떤 전략 챙겨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정말 시장이 하루는 좋고 하루는 또 하락을 하고 퐁당퐁당하는 시장인데요.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여전히 강한 경제 데이터와 또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그리고 이팔 분쟁 격화 등 다양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전에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0.3%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지표가 발표되자 10년물 채권 금리는 10bp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어서 발표된 산업 생산 또한 전월 대비 0.3%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월간은 앞다퉈 한 분기 GDP 추정치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에서는 3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5.1%에서 5.4%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도 채권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하던 뉴욕 증시는 토마스 바킨 연방은행 총재의 금리 동결 발언과 또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심리지수가 40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자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초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듯했던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가자지구 병원에서 폭발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미 상무부가 저사양 인공지능 칩까지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엔비디아가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금리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금융위기 수준 턱밑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냈고 이를 반영하듯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시 흐름이 전약 구강의 흐름을 나타낸 만큼 월가에서는 시장의 힘은 여전히 강하고 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0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60%의 투자자는 연준이 금리 인상 주기를 마쳤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56%는 채권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을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이 4분기 연말 랠리를 기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혼조세 영향으로 금일 국내 증시도 다소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각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기차 그룹이나 일부 금융주들이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저사양 AI 칩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반도체 관련주 대표적인 대장주가 바로 피델릭스죠. 피델릭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로 히토리와 같은 희귀금속 관련주들 또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삼화전자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기, 이지와 같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동 로봇 메이커인 테크맨 로봇과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공동 개발 스테이지로 부각된 종목이 있죠. 바로 TPC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중입자 치료기 관련주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모비스가 오늘도 상승을 기록하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 전쟁 관련주 중에 방산 섹터인 휴니드 오늘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인 중앙에너비스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인 성우전자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해운 관련주 흥하해운이 지금 24% 상승하면서 지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최근에 금일 미중 분쟁 관련 섹터를 제외하고는 사실 오늘은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적과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외 선전을 벌이고 있는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넷플릭스와 테슬라,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 그리고 모레는 새벽 파월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 주시고요. 반등 시에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물량에 대한 비중 축소 전략 드리겠고,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에 대한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섹터를 공략해 볼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브롬 관련주입니다. 확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브롬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크게 받았습니다. 브롬은 이스라엘에 거의 100% 의존한다고 하는데요. 브롬이 부각이 되는 건 아무래도 다른 물질과는 대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브롬 관련주 한번 시세를 받았는데 그 모멘텀 유효할까요? 네, 브롬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인 할로겐족 원소의 하나입니다. 난연제, 석유와 가스 시추, 수처리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물질로 대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요, 브롬에 대한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9.6%, 거의 100% 가까이 차지하고 있죠.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과 동시에 주목받기 시작한 섹터가 바로 브롬 관련주입니다.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을 돌아본다라면 당시에 철강이나 곡물,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러시아의 주요 생산품들이 전쟁으로 인해 공급 차질을 겪었고, 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낸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글로벌 전쟁 이슈는 주변국들과 그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한 번 경험을 했듯이 일반적으로 상황이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항공모함을 계속해서 파견을 하면서 확전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지상군 진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확전과 관련된 섹터는 에너지 관련주이고, 브롬 관련 섹터의 경우에는 확전이 아니고 장기전 형태로 전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쟁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투자자로서 수혜 섹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으로 전쟁 관련주들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확전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브롬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브롬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브롬 관련주 대장으로 한창 산업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 세계 브롬의 46% 정도를 차지를 하는 브롬 1위 생산 국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러한 품목들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관련 산업도 상당히 그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또한 그 이스라엘 수입 품목 중에서 이 브롬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신다라면 브롬 관련주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라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소수 대란을 기억하신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원자재 확보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동사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 소재인 레독스 흐름 전지 전해액을 생산 중이다라는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은 기업 자체는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상한가 이후에 다음 시세를 주는 과정에서 지금 조정의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12,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조정의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조정의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1,000원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라면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손절가는 그것보다 하단인 1,5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윗꼬리 대응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간 만들어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브롬 관련주로 한창산업 받아보겠습니다. 지지라인은 11,000원으로 설정을 주셨고요. 손절가는 1,500원을 설정을 주셨습니다.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제시를 해주신 종목이죠. 포시S 보겠습니다. 어제 전략 제시를 해주시고 어제 바로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섰습니다.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포시에스는 진짜 당일에 거의 목표가에 근접하면서 본 방송 달달한 10분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단시간에 2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었습니다. 본 방송 시청하시면서 포시에스 매수하시고 또 큰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관련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파트너 소프트웨어 패스를 획득했다라는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아마존이 한국의 클라우드 인프라 8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그런 수혜주로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당일의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이고요. 제가 목표가를 3,6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3,540원을 찍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제가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최근의 고점이 이 3,300원 돌파 유무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할 때는 일부 수익도 좀 챙겨가시는 전략으로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 챙기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지금 하단에 2,8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이 고점까지 3,500원 부근까지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주 대장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단기 수익 여왕이신 위원님과 함께하니까 든든합니다.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체크를 해드릴게요. 2,8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목표가까지 다시 바라보면서 수익을 챙기고 또 챙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고 하루 만에 15% 넘는 수익률을 챙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3,600원 지지라인 지켜주고 있고 5일선 지지 잘 받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목표가까지 쭉 홀딩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빠지지 않고 추세를 상방으로 이어가는 종목이죠.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스마트카 자율주행 원천 기술 보유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신다라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이평선 추세를 상방으로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목표가 4,150원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하루 만에 15% 넘는 수익 챙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목표가까지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 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오늘도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